영국이 프랑스하고 1900년 초에 그 화친 조약, 그죠? 그걸 맺은 이유도 돈을 감당할 수가 없다. 독일과 대비를 하려면 지중해 함대까지 배치해서 우리가 유지가 안 된다 해서, 그죠? 그래서 프랑스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프랑스도 그 바람에 돈을 줄이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영일 동맹을 맺고 한 이유가, 그죠? 결국에는 너무 엄청난 해군 예산, 학자들은요, 신분사회하고 계급사회를 구분합니다. 옛날 유럽에서, 그죠? 뭐 귀족이나 이런 거. 영국의 부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귀족, 뭐 이런, 그죠? 신분사회, 계급사회가 있는데, 뭐, 따지자면, 그 차이는 뭐겠어요? 아버지가 귀족이면 내가 귀족인, 그죠? 그러니까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계급이 있습니까? 자, 계급 영어로 하면 클래스예요, 클래스. 신분도 영어 치면 클래스가 나오기도 해.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에스테이트. 그래서 굳이 단어는 좀 구분하자면 이렇게 달라요. 근데 한국이, 그죠? 계층이란 말은 있죠. 계층, 그죠? 계층도 영어로 클래스가 돼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애매한 건데, 그죠? 계급사회란 말이 나온 건 왜냐하면 막스 때문에 그래요. 칼 막스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예? 그러니까 유산과 무산의 구분이 뭐냐면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예요. 쉽게 말하면 공장 갖고 있느냐. 공장 생산수단이잖아요. 공장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이제 유산계급이고, 공장이 없고 공장에 가서 일하거나 뭐 그러면은 무산계급이에요. 굉장히 거친 구분이죠, 그죠? 근데 아무튼 유럽이 옛날에, 그죠? 신분사회에서 이렇게 계급사회로 변해갔다고 뭐 하는데, 뭐 분명히 좀 변화는 있었죠, 그죠? 계급사회로 와서, 그죠? 그 만들어낸 말이 미들 클래스예요. 이게 바로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중산층. 미들 클래스라는 게, 그럼 중산층은 무산계급이냐, 유산계급이냐. 뭐 거의 좀 애매하죠, 그죠? 어저께, 그죠? 여야가 타협해갖고, 뭐, 이제, 종교단체, 종교인한테, 그죠? 세금을 2년 유예해서 뭐, 받겠다고 했죠, 그죠? 세수가 부족하니까. 프랑스에서는요, 조사가 잘 돼 있었어요. 중세 때, 1500년경에. 성직자가요, 성직자도 뭐, 대주교부터 시작해서 뭐, 천차만별이죠, 그죠? 인구의 한 0.8%에서 0.9% 정도가 성직자였는데, 얘네들이 그 GDP에, 그죠? 그 당시 총생산에 한 25%를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떠들지만 몇 프로 가져갈 것 같아요?
추산에. 20%. 어림도 없어. 한 3.5% 보고 있어요. 근데 목사도 목사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롱면허 목사가 무지 많아요. 증 발급한 건 지금 100만 개가 넘었어요. 최근에 120만 개로 이제 추산되고 있어. 왜냐하면 신학대학 나오면 목사니까. 신학대학 그 앞으로 길이 없는, 그건 인문학보다 더한데요. 요즘은 지방대학교 시간 강사를 갖다 어제 교보 갔더만은 난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이 나왔길래 그죠? 눈길이 가서 보자. 뭐 지방시라는 단어 자꾸 나와. 지방시가 지방대학 시간 강사예요. 지방시 그죠? 나는 웬 브랜드가 나오냐 했더만 그죠? 지방대학교 시간 강사. 그래서 뭐 좀 담담한 어조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 걸 갖다가 격분에 쓰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이게 참 뭐, 난 미래가 없지만 오늘도 살고 있다, 뭐 이런 글이야. 많이 먹었죠, 그죠? 이 당시에요, 프랑스의 왕실 재정이요, 한 25% 정도였어요. 빚가 떴어, 성직자하고. 근데 왕실은 그죠? 전쟁을 얘네들이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군사, 군비. 근데 왕실은 돈 쓸 데가 많죠. 우리나라는요, 중국 영향을 받아서 왕실 재정이요, 국가 재정과 왕실 재정은 달랐어요. 왕실 재정은 내명부라 그래서, 그죠? 진짜 그건 이 프라이빗하게 쓰는 돈 하고, 그죠? 국가 재정은 엄연히 구분했어요. 그런 구분은 동양이 훨씬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서양에서는 그 구분이 없었어요. 상당 뒤에까지. 그래서, 그죠? 어떤 말 했냐면, 프랑스 왕은 샤를 아니면 루이예요. 루이 왕이, 루이 11세 이런 건 나중에 얘기입니다. 언제나 왕 이름은 루이예요. 샤를 아니면은. 그래서 루이가 이번에 첩이 생겼다는데 그 바람에 병력이 1000명은 감축된다고. 첩 하나 생기면 군대 1000명이 이제 월급을 못 줘. 얘가 이제 뭐 보석사고 어쩌고 하니까 그냥. 이게 이제 재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행정제도는요, 중국이 상당히 먼저 발전한 곳입니다. 행정이 가난한, 왜냐하면 황권이 있던 나라라서 중앙 집권이 그죠? 강했던 곳이라 행정제도는 굉장히 조선왕조도 행정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 구조는. 왕실이 한 25%예요. 그 귀족이 한 30%. 귀족 다 해서. 그럼 합치면 80이죠. 그죠? 20%가 평민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산해서, 그죠? 8알은 뜯기고, 이리저리. 그 뭐 11조 내고, 뭐, 교회도, 그죠? 토지가 많거든요. 소장료 내고, 세금 내고, 그죠? 등등등 하다 보니까 평민들은 20%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죠? 귀족이, 성직자가 0.8% 정도였고요. 귀족이, 쪽수가, 이것도 한 0.8%였습니다. 왕실은 뭐, 퍼센테이지가 없죠. 뭐, 제로에 가깝죠. 그죠? 거기 관료가 좀 있긴 하지만. 따지면, 그죠? 다 합쳐서 한 3%의 인간이 80%를 쓰고, 그죠? 나머지 97%가 20% 썼어요.
저게 보편적입니다. 조선시대 때요, 조선제 초기에 양반이요, 다 합쳐갖고 1%였어요. 한국도, 조선도. 1%가 양반, 문반, 무반. 얘네들이 얼마를 썼는지는 우리나라는 추정치가 없어요. 없는데, 그죠? 뭐, 대충 저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어. 성직자 안에도, 그죠? 왕처럼 잘 쓰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뭐, 그냥, 마을 무슨 뭐, 그냥, 찌질한, 뭐, 그죠? 하급, 뭐, 걔네들은 뭐, 지방시지 뭐. 걔네들은 뭐. 왜냐면 귀족 자제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미리 좀 높은 데로 출발하고, 끝발이 없는 애들 밑에 가서 하발통을 하니까. 근데, 그죠? 우리나라하고 서양의 귀족제도 차이가 뭐냐면요. 서양은 기본적으로 장남 아니면은 자기를 세습 못 받아요. 장남만이 세습되고, 그 다음에,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요. 주로 토지죠. 나머지 것들은 일부 지창금이라 그래서, 그죠? 뭐, 다른 시집 갈 때 조금 주고, 그 다음 아들들은 또 좀 주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우리나라 양반은요, 이렇게까지 적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 바람에 한국 양반이 고속으로 망했습니다. 서양에 비해서. 이건희가, 그죠? 이종 아들이 하나라서 다행이죠. 그죠? 예를 들면 아들이 한 10명 돼. 아들 10명 되고 나눠주고 또 3명 돼. 그럼 30분에 1토막 나요. 그죠? 요즘에는 상속이 동등하잖아요. 그래 되면 그냥 삼성은 해체돼 버리죠, 그냥. 그래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도, 그죠? 장남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유럽은 더 적게 줬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죠? 바로 빈곤 귀족이에요. 피는 귀족의 피인데, 피는 귀족의 피인데요. 재산이 없어. 근데 이 구조에서요, 가장 그래도 그나마 좀 잘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은요, 토지에 대해서요, 토지를 갖다 반을 귀족이 갖고 있었는데, 재산세를 냈습니다. 영국 귀족들은. 근데 다른 나라 귀족들은 재산세를 안 냈어요. 그냥 면세. 귀족이 세금을 안 내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귀족 양반들도 세금 안 낸 거 아시죠? 면세. 그 다음에 전쟁도 안 나가. 유럽 귀족은요, 빈곤 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 좋은 점은 특권이 재판을 갖다가 꼭 동료 귀족, 그죠? 그 레벨에서 받지, 이렇게 일반 행정이나 법정에서 안 받아요. 그럼, 그죠? 관대하게 처분되죠. 영국선요, 귀족이 진짜 죽을 죄를 지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가 자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외 추방이에요. 유승준이도 지금 그렇게 해서 추방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상당수가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추방된 사는이 그냥 인생이 끝났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지가 자살하든가 아니면 추방현. 웬만해서는 그런 형을 안 때리죠.
영국은 그죠? 재산세를 내고요. 또 하나, 그죠? 영국이 귀족 가문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한 200개밖에 안 됐어요. 자기를 가진 세습되는 게. 영국은 귀족 가문이라는 것 자체가 200개밖에 안 됐어요.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는 귀족이 가문 숫자가 많아요. 폴란드가요, 만장일치제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부권. 폴란드가 왜 그랬냐면요. 50개의 가문이, 귀족 가문이 이제 몇만 개 되는데, 그 중에서 50개 가문이 사실상 폴란드의 주인이에요. 그 중에, 그죠? 제일 센 놈은요, 하인이 10,000명에 개인 사병, 예? 사병이 6,000명이에요. 거의 뭐, 왕국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만장일치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폴란드가 망했어요. 근데 뭐 다른 나라도 못지않아요, 보면. 이탈리아는요, 84개 가문이, 이탈리아는요, 84개 가문이요, 소장농이 10,000명, 가문당 10,000명. 그래서, 그죠? 총 갖고 있는 하인이, 그러니까 소장농 200만 명.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도 뭐, 그죠? 안동 김씨니 뭐니, 뭐, 권씨니 뭐, 엄청 새돌 부렸지만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그죠? 하인이 10,000명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 귀족이요, 숫자가 적었고요. 그 다음 재산세를 냈고요. 또 하나, 그죠? 영국 귀족들의 자식들이 장남이 아니면 세습이 안 되는데, 얘네들이 사실 한 게 뭐냐, 그러면 나중에, 영국은 젠틀이라고, 젠틀맨의 원형이죠, 그죠? 젠틀리가 형성되는데, 거기에 유입된 사람의, 그죠? 상당수가 이제 귀족의 차남. 그래서 얘네들은 영국이 하나 장점은 뭐냐면요. 돈 버는 것을 뭐라 안 해요. 그래서, 그죠? 나가서, 배 타고 나가서 뭐, 해적하든가, 아니면 해군 하든가, 아니면 무역 하든가, 뭐 변호사 하든가, 등등 이렇게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젠틀맨이죠. 젠틀이. 영국 귀족들은요, 돈 버는 걸 전혀 뭐라 안 했어요. 그런데, 그죠? 200개 가문 중에 이제 그 최고 부자들은 뭐라 하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겠냐는 그런 어떤 자존심이 있었을 뿐이지, 뭐, 쟤네들 먹을 거 없으니까 해야지 하고 당연시했어요. 그 이유가 그죠? 개신교예요, 개신교. 영국 성공회는 돈벌이에 대해서 뭐라 안 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상인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죠? 그 반대가 뭐냐면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남유럽 애들은요, 특징이 뭐냐? 귀족은 절대, 그죠? 빈곤 귀족이 되더라도 아예 법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돈벌이를 못해. 또 해도, 그죠? 굉장히 멸시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스페인은요, 귀족이, 그죠? 저 정부에서 그 급식소 밥 주는 데 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허용해 줬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선비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쌀뜨기는 의식이 있는데, 지금 스페인도 여전히요, 스페인에서는 장사한다 그러면 안 쳐줘요. 스페인이, 그죠? 그 산업이 안 발전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요. 옛날에, 그죠? 이렇게 이슬람 사람을 몰아냈잖아요, 그죠? 몰아내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참 그거 보면 재미난 게, 그죠?
나라가 발전할 때 보면 이렇게 보통 발전해요. 나를, 저놈들이 피가, 예? 피하 관계에서, 그죠? 일단 피하가 생겨야 돼요. 우리가 생기려면 저쪽이 생겨야 돼요. 그게 이슬람이죠. 그래서 강력히 막 붕괴하고 적개심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가, 그죠? 이 피가 여러 면에서 기술이나 이런 게 앞서야 돼요. 요래 되면 발전합니다. 스페인이 1500년대경까지, 그죠? 유럽에서 빨리 발전한 이유가 이슬람 문명에 직접 접촉을 했잖아요. 그죠? 이슬람이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그죠? 리콩케스타, 리콩, 재정복을 하면서, 몰아내면서, 그죠? 뭉치게 된 힘을 발휘했고요. 근데 실수를 뭘 했냐면, 그죠? 남스페인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모리스코라 그러는데, 무어인이란 뜻이에요. 무어인들이 한 게 뭐냐면, 남스페인에 관계농업을 다 했어요. 그럼 오렌지라든가, 그죠? 지금 바르셀로나가 잘 사는 지역인 게, 거기에 농사가 참 잘 돼 있어요. 그 기술이 다 이 이슬람 애들이 알려준 거예요. 얘들 갖다가 날짜를 정했어요. 그죠? 스페인을 떠나라. 그래서 28만 명을 갖다가 다 쫓아내버렸어요. 스페인 남쪽의 농업 경제가 붕괴해버렸어요. 농사 생산이 없어. 그러면 저거 농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등장한 게 뭐냐면 땅이 넓어지니까 양 키우는 목양업자들이 결탁을 해갖고, 그죠? 왕한테 돈을 왕창 바치고 우리 좀 목축하게끔 특허를 따낸 거예요. 그 바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스페인이 식량 생산이 안 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만든 게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이 들어왔어요. 금과 은이. 이거 가지고 딴 데 가서 돈 제시하면 주잖아요. 그죠? 이 바람에 스페인은 생산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 은, 영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은행 가서, 그죠? ATM 카드 꽂기만 하면 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그죠? 스페인이 이 금은 때문에 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산, 이건 아주 천시되고, 그죠? 산업공상. 거기다가, 그죠? 농업 생산하는 놈 다 도망가 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남유럽 쪽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가톨릭 계통의 식민지하다가 독립한 나라 치고 발전한 나라가 없다 그랬죠. 그게 가톨릭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가톨릭 자체도 물론, 그죠? 물질을 좀 천박하게 여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것 받아들여야죠, 그죠? 교회 가서만 그런 생각 갖고, 나오면서 반납하고 나와서는 돈 벌어야죠, 그죠? 근데 이 남미 나라들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도요, 돈벌이 한다든가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핫바리 일이에요.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죠? 뭐 종속유론 나오고 어쩌고 하지만 간단해요. 생산에 대해서 경시하면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생산 못하면 장사를 하든지, 그죠? 교육을 하든지. 그래서 스페인의 귀족들이, 그죠? 나중에 먹을 게 없어갖고 급식소 와서 먹고. 스페인은 거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한번 돈 생겨서 잘 먹을 수 있을 때 왕창 먹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그런 거 있었어요. 한번 배 터지게, 그래서 우리 흔히 배 터지게 먹고 죽자. 그래서 먹고 죽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부잣집 잔칫날 되면 거지들이 쫙 진을 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냥. 스페인도 똑같아요. 부잣집에서 무슨 뭐 귀하신 딸내미가 시집간다. 결혼식 잔치한다. 그러면 이제 막 거지들이 쫙 있다가 막 쫙 뿌려주면 그냥 시은, 은혜를 베풀면 그때 먹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타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파스타. 파스타가 이탈리아에서요. 그게 요리로, 음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안 됐습니다. 그게. 옛날 이탈리아 놈들이 밀가루도 못 먹어갖고서는 다 아르헨티나로 도망간 놈들이에요. 그 당시 이제 국수가 나왔어요. 파스타가. 1800년도 말의 일입니다. 뭐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1900년 초의 얘기고. 초기에 파스타 나왔을 때요. 어떻게 먹었냐면요. 소금물에 삶아서 이렇게 그죠? 손으로 그냥 이렇게 먹어요. 고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죠? 약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냐면 국수가 대부분인데다가 고명을 요만큼 얹어요. 지금도 이탈리아 정통 파스타는 고명이 많지가 않아요. 약간 드라이하고. 지금 우리가 먹는 막 그 크림 파스타 막 걸쭉하게 넣어줘, 그죠? 그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그 크림 막 파스타, 그죠? 한국 사람 이렇게 먹는데 파스타 이렇게 생긴 줄 알지만 이탈리아 간 파스타가 드라이해요. 왜냐면 고명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간에서, 그죠? 양념해서 국수를 먹는 거예요, 그게. 전에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걸. 무슨 뭐 교양방송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었던 파스타의 원형에 대해서. 이거 한번 먹으면 막 그날은 논하는 날이에요. 이거를. 피자도요, 이탈리아 피자가요, 판이 이렇잖아요. 그죠? 가운데 고명이 요만큼 있어요. 이게 미국 가서 뉴욕 피자가 되면서 완전 토핑을 이렇게, 그죠? 쫙 깔아버린 거예요, 그게. 미국 가서. 이탈리아 피자는요, 고명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명을 아껴 먹어요. 간으로 해서. 근데 우리나라 국수도 그렇잖아요. 국수에다가 양념장, 그죠? 여기 얼마 딱 놓고, 그죠? 뭐, 이게 호박 이런 것 좀 놓고. 전 하나 얹으면 짱이지, 원래. 잔치국수가. 집에서는 이렇게 먹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가서, 그죠? 농산물이 풍부한 나라 가면서 우유가 많고, 버터가 많고, 치즈가 많은 나라 가서 저게 우리가 아는 파스타가, 그죠? 피자가 이렇게 형성된 거지. 원래 이탈리아 피자나 이 파스타는 고명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남유럽은요, 프랑스는 그 중간쯤 돼요. 그러니까 북부와 남쪽의 중간쯤 되는데, 남유럽 사람들이 게으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회 문화 자체가 돈 번다든가 생산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롤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잘난 사람. 잘난 사람이 돈벌이에 나서야지 나라가 발전해요. 잘난 사람이 막 뭐 타협 안 하고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 뭐 그렇게 나가면 나라가 아주 고집스러워집니다. 잘난 사람이 돈도 벌고, 그죠? 많이 쓰고 해야죠. 그래서 그 상류층의 문화가요, 뭐냐가 참 중요한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참 희한한 나라예요. 상류층 문화는 굉장히 막 고상하고 선비스럽고, 막 겨울에, 그죠? 막 불 안 들어온 뭐 온돌에 앉아갖고 막 책을 펼쳐놓고, 그죠? 막 자활해갖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죠? 참 우리나라가 이게 한국에 왜 이렇게 발전한 그 계기가 뭐냐면요. 사실은 개신교입니다. 북한 들어온 개신교. 이 개신교가요, 지금은 이렇게 맛이 가도 많이 갔지만요. 그 개신교가 돈 벌자 교거든요. 그래서 이게 6.25 지나면서, 그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게 개신교가 진짜 한국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건요. 일제 때, 그죠? 그런 뭐 개명한 교육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그죠? 북한을 통해서 들어온 이 개신교가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한국이 개신교가 안 들어왔더라면, 천주교는 빼고, 개신교 안 들어왔더라면 한국이 사실은 이렇게 상업화되고, 그죠? 산업화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느렸을 거예요. 잘 살아보자 했지만
그래서 그 개신교의 전통이요. 사실 한국 발전에 나름 이바지한 게 커요. 지금은 그런 의식이 없지만, 그죠? 옛날에는 이북 사람 뭐 야무지고 독하고 부지런하다. 돈 잘 번다는 말이, 그래서 그 빈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남한 사람을 더 독해졌지만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말이요. 평양에서 내려와서 딱 부산에 가보니까 진짜 돈 벌기 너무 좋더래요. 물반 고기반이더래. 그런데 있죠, 그죠? 우리 아버지도 뭐 했냐면 처음에 부산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두 나가서 이거 까대기라는 거, 하역 일을 했는데요. 근무 시간, 그 당시 미국 놈들이 할 때라서 또 근무 시간 끝나면 또 퇴근해야 하는데 잔업하겠냐 물어보더래요. 야근. 그러니까 그건 50% 더 주더래요. 그래서, 야, 이런 좋은 게 있냐 해서, 그죠? 매일 밤 잔업했대요. 매일 밤. 그런데 부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일주일간 낮에 일만 하고요. 돈이 좀 모이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 멍청한 놈들 봐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요, 부산 피난 가서요, 6개월 만에 사업 자금을, 가게를 만들 자금을 마련했어요. 6개월 만에 이제 먹고 살면서 돈을 모으니까 국제시장에 가게 하나를 살 수 있더래요. 그 당시에는 물반 고기반인 거죠. 국제시장 점포라는 게 뭐 학고방 같은 뭐 나무 판자 같은 거지만, 그냥 하나 사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죠? 우리 아버지 의식 속에 있던 그 부지런성이 뭐냐면 사실은 개신교예요. 평양 장로회라고 하는 거에서 오는 거죠. 그게 한국이 발전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기여한 겁니다. 나중에 뭐 정중 이런 그런 거물들이 나왔지만, 그죠? 그렇지 않고 한국이 없었더라면 유교 정신 뭐 선비 이렇게 나갔더라면요. 한국 지금 아르헨티나 꼴나요. 그게. 그래서, 그죠? 뭐, 하여튼, 뭔가 외부에서, 그죠? 우리가 참 운이 좋은 게, 그죠? 일본한테 밟혔잖아요. 일본이 앞섰잖아요. 또 거기다가 미국이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오고, 그죠? 계속 뭐가 들어오면서 계속 우리를 각성시키잖아요. 한국이 사실은 진짜 운이 좋은 나라예요. 계속 갈굼을 당하는 나라잖아요. 요즘 또 중국 때문에 또 뭐 속으로 쫄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한국은 피로뽕을 늘 먹고 있는 나라입니다. 각성된 나라예요. 한국 사람이 강한 이유에 저게. 개신교 들어와서 그죠? 셀이 돈 벌고 부자 배우고, 또 미국식 들어와서 뭐 합리주의 정신 들어오고, 미국 군대가 또 그죠? 군대 통해서 행정도 알려주고. 한국이 그냥 그 기적같이 된 이유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저항하는 사람이 뭐냐면 소위 한국의 좌파입니다, 사실은. 보면 그게 기독교 좌파도 있지만 유교 좌파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뭐 타협하지 않는 정신, 뭐 직언을 서슴지 않는, 이거 다 피곤한, 장사꾼이 직언하면 안 되잖아요. 장사꾼이 아유 손님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야지. 아줌마 그 얼굴에 왜 이걸 이런 물건 팔리겠어? 한국이 참 행운이에요. 난 한국이 참 행운이다 봐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그죠? 요즘 와서 힘들긴 하지만, 스페인이나, 그죠? 이 개통 나라들이 그래서 무기력해요. 우린 각성제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 과잉해서 좀 문제가, 그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합시다.